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전 영상에서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유승민의 업소작전, 최소한의 의석수를 달라 저희가 반성하고 고치겠다. 윤석열을 혼내는 것은 좋다. 그러나 탄핵 200석은 민주당에 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아무 효과 없어요. 그들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제 총선 후에 당권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한동훈이 경기도 지역을 훑는다 그러죠.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가는 곳마다 표의 응집력은 없습니다. 우린 지금 중도층이 어느 정도 수용을 바라야 돼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기를 양문석이하고 김준혁 사태로 2, 3% 또는 3, 4% 지지율이 중도층이 국힘으로 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접전지에서 어느 정도 박병으로 넘어가고 박병우세로 넘어가서 국힘 후보자들이 경기권에서, 서울은 큰 영향 없습니다. 경기권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안철수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달 전부터 나경원을 뽑아내야지만이 한강벨트 그건 애초에 그거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한강벨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보수화가 돼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선거 분석과 전략을 쓰는 국힘 이놈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중산층이 자꾸 형성되면 그들이 보수가 된다? 그런 지형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단적인 예로 한강변의 그 신규 아파트와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까? 서울 위성도시들이 많이 들어섰습니까? 서울 위성도시가 많이 들어섰죠. 대표적인 게 화성 동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 따이잖아요. 국힘이. 그런 멍청한 전략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꼴통 보수 늙은이들을 속이는 이 국힘은 망했다는 거죠. 항상 국민은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국민은 상식적인 눈으로, 매의 눈으로 어느 정권이든 쳐다봤고 정권의 태도가 아나무인격이고 국민을 무시하면 치는 겁니다. 이번이 그런 선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프레임, 이슈, 인물인데 프레임과 이슈는 무조건 정권 심판론으로 다 갔고 한동훈이가 아무리 아가리를 날려봐야 되지도 않는 거고 한동훈은 윤석열과 대깔꼬마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려는 놈이니까 정권 심판론을 비켜갈 수가 없다. 따라서 몇 명의 인물은 우리는 살려놔야 한다. 보수나 중도층은 몇 명의 인물은 살려놔야 한다. 그죠? 그래서 한강벨트가 애초에 나올 때부터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랬죠. 특히 윤희숙을 꼽은 것은 그거는 최대의 패작이다 그랬죠. 나경원을 뽑아내면은 한강벨트가 전패하고 그것이 남쪽으로, 북쪽으로는 상관없고 북쪽으로는 어차피 민주당이 우세하니까 남쪽으로 강남벨트를 친다 하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경원은 승리할 겁니다. 나경원은 당선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경기벨트를 봅시다. 경기 인천이 75석이죠. 윤상현은 기사회생 할 거예요. 남은영이 가지고 안 돼요. 윤상현이한테. 그 다음에 한강벨트의 핵인 나경원이한테도 그 유삼영이랑 그 칠푼이 가지고 안 됩니다. 걔가 뭘 압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사회 경험이 있습니까? 인문학적이 있습니까? 사회 봉사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국 반대했다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나경원은 이길 것이고, 그럼 경기도, 인천 15석 판세에서 윤상현이가 다행히 툭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 60석. 아유, 미치겠네, 진짜. 경기도 60에서 안철수만 빼내면은 완성구도가 들어가죠. 그게 전부 다 인물이고 인물론입니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제가 안철수가 위험하다. 워낙 정권 응징 심판론이 강하다. 안철수의 인물론이 그 잡놈이
전과범이었고 지 주변 모시던 주군과 모시던 친구들이 정치적 동지들이 다 대져버린 터졌잖아요. 노무현, 박원순, 또 이재명의 5인방 죽었잖아. 그런 애들. 그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믿어?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 사수를 부려서 대장동과 백현동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분당 재건축인데 그런데 이광재가 들어와가지고 뇌물청과범인 그놈이 어떤 일을 저지를 줄 알아요. 분당 주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은 이 안철수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에 제가 지난 그 4.7 보선 때 그때 그 기점으로 김종인 씨의 악력에 의해서 그립에 의해서 우리는 그때 기사회생의 보수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김종인이와 픽업한 오세훈 또 부산의 박영준이를 당선시킬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안철수는 항상 보면은 선의의 양보를 하죠. 끝까지 가서 단일화를 요구하다가 힘이 딸리면 또 분위기가 딸리면 선의의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살아남겨야 되겠다. 왜? 윤석열이 2년 동안 망친 나라.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놈이 다시 대권을 도전하려는 이 상황. 또 조국이라는 놈이 대권을 도전하려는 이 위기 상황에서 안철수는 남겨놔야 되겠다. 나경원은 당권 대표뿐이 안 되고 나경원은 전 국민을 장악하는 그립감이나 악력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합리적인 보수 인사지만은. 그러나 안철수는 이 사람이 그 정치 인생 12년 동안 항상 국민에 신실했고 국민에게 겸손했으며 항상 국민한테 봉사를 했었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어서 1,500억 플러스 지금도 계속 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봉사하는 그 정신을 보면 알고 지난 20대 총선 때 문재인에 질려가지고 그죠? 지역구를 안 냈죠. 지역구를 안 내고 마라톤을 하면서 전국을 뛰었죠. 그 신실성을 가지고 그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안철수가 5% 내지 7%의 지지율이 있다면은 국힘 지역구에 안철수가 지역구 후보들을 냈으면은 국힘은 당시에 개헌선이 무너졌어요. 83석도 못 얻었어요. 4석을. 그런 걸 갖다가 이광재나 좌파 쓰레기들이 공격하고 있고 국힘도 안철수의 진실성을 인정 안 해주고 있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정치를 2020년 총선부터 박근혜 탄핵 과정부터 현재까지 넘어오는 보수의 몰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과 미래 비전을 가진 안철수가 국민에게 봉사하려고 그러고 선택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를 선택해야 되고 존재시켜야 되고 당선시켜야 됩니다. 안철수 자체가 보수 중도고 합리적이고 어느 한 진영에 적극적으로 꼴통짓을 하지 않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고TV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직도 보수 우파 앵부리 꼴통 유튜브를 따르는 늙은이들이 아직도 고고TV를 공격하고 욕지를 댓글을 달고 또 좌파 개딸 쓰레기들도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고고TV를 안철수는 간잡이 안철수는 정계해줘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안철수는 의식주 욕하고 이러는데 다 탈퇴시켜버립니다. 고고TV가 그렇게 하려면은 한쪽에 편만 완전히 들으려면은 지금 수십억을 벌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의 그 현상적인 건데 이게요. 요번에 현상이 어떤 얘기가 일어났죠? 정권 신방 태풍. 정권 신방 태풍. 그 다음에 정권 응징 투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유시민이라는 놈도 애가 까닥까닥 하는데 말 하나 잘 썼더라고. 조국이가 세빙선을 갖고 나오고 유시민이라는 놈이 투표제란 탄환, 투표제란 총알을 갖다가 했죠. 그런 게 윤석열 심판 명칭하게 들어가는데 그 유탄을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심판이 왜 안철수가 맞느냐는 거죠. 이광재가 무슨 대권 주자였고 이광재가 무슨 민주당의 중진이었습니까? 뇌물 착국자. 국회의원 할 때도 뇌물 받아먹어서 제대로 못하고 강원지사 할 때도 몇 개월 만에 쫓겨나고 그런 놈이 분당에 집어들어와서
쥐가 안철수한테 절망을 했다 그러면 분당 판교를 개혁시키겠다. 분당의 재건축을 갖다가 쥐가 주도하겠다. 뭐 과학고를 하겠다. 영재고를 하겠다. 카이스트 본원을 설치하겠다. 그럼 뻥에 썩는 분당 주민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현재 보면은 접전지라는 곳이 서울 경기에 50석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서 3분의 1 정도만 국힘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민주당으로 쏠리는데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안철수가 눈가를 빼버리면 다 무너지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만은 그럼 몇 석 가져봐야 되지도 않아요. 오늘 김원희 같은 경우에 40시간 무박 선거 운동을 한다는 거죠. 걔는 꼭 하는 짓이 그래. 무박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밀린다는 소리예요. 패배를 인정하니까 발악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화성을에서도 이준석이라는 놈이 48시간 무박 선거 운동 한다 그러죠. 그런 거 나오는 순간 저요. 이게 뭐냐 그러냐면은 2012년도 총선에 내가 그 손수조란 애를 사상구 문재인이 꺾으려고 처음부터 걔 나올 적에 중앙정치에서 모르고 국힘당에서 모를 적에 내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박근혜가 5번을 갔죠. 문재인을 꺾으려고. 근데 내가 8% 차로 졌어요. 그죠?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동작을 6번이나 가죠. 그만큼 약체라는 소리고 어거지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 애를 삼룡이를 데려다 놓고 삼룡이에요. 나경원이가 완성을 할 거예요. 2015년에도 손수조하고 사상구 붙여놨는데 문재인이가 완성을 했죠. 선거 전략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는 무너뜨리려고 이재명의 놈은 한 번도 안 오죠. 그놈이 대장동 성남에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르고 국힘 합리적인 보수 또 윤석열만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나 또는 좌파 진보화된 이광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공격하죠. 가려면은 이재명이라는 놈이 분당에 가야죠. 지어 청빈함이나 그놈의 뭐라 그러죠? 무죄를 주장하고 청빈함을 주장하려면 절대 안 가죠. 근데 조국이가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런데 흔들릴 지지 기반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야권 지역구를 가기 전에는. 그런데 이걸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이광재라는 놈이 제가 요새 아주 유심히 봐요. 안철수의 선거 전략과 이광재의 선거 전략. 그냥 안철수는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고 국민이 선택해 주겠지. 내 진정성을 알아주겠지 이러고 있고 이광재는 그냥 그 정권 심판론 기세를 타가지고 안철수를 막 공격하고 이러고 있죠. 선거라는 것은 말입니다. 네거티브를 하는 놈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래 결과가 정권 응징투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철수가 현재는 고전이나 오늘 현재로 봤을 적에 고고TV 직관을 봤다가 직관적으로 보면은 경합적으로는 같다. 최소한. 이틀 남은 시간에 안철수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안철수가 승리를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틀리는데 왕자하고 무속의 힘을 가지고도 지금 망가지는 정권인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직관은 안철수가 이길 것이다 하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 애들 운동하는 걸 보면은 그 이광재 같은 건 새벽 5시부터 하죠. 걔는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쇼잉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이광재 그 동영상을 보고 또 현지 분위기를 들어봐도 내가 분당 그 서현 삼성 시범단지에 사니까 그게 삼성 아파트라 그래도가 한신 아파트라 그래요. 근데 이광재 그놈은 한신 아파트라 그러더라고. 그거 다 삼성 아파트로 알고 있어, 이 자식아.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뚜벅이 유세를 하죠. 하루 11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한다. 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분당에 3곳이 있어요. 4곳이 있어요. 안철수 지역구에. 첫째는 AK 프라자. 쇼핑하고 또 놀러 오는 사람 로데오 거리. 거기 있고, 또 저쪽에, 판교는 현대백화점 주위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분당에 한 군데 있다. 야탑 광장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근데 야탑 광장에도 성남 애들이 많이 넘어와요. 야탑 바로
이상 넘어가면 성남이니까. 그 다음에 율동공원이 있어요. 율동공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이 있어요. 중앙공원 그 5군데인데요. 제일 핵심적인 것이 AK 프라자, 그 에스컬레이터 중앙광장 쪽이고, 그 다음 율동공원 쪽이나 중앙공원 쪽은 분당, 성남 사람들 또 용인 사람들도 와요. 거기 참 좋아요. 그런데 탄천이라 이런데 탄천 벚꽃이 지금 만개하고 있죠. 율동공원하고 뭡니까? 중앙공원 그 산책로도 있고 탄천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를 안철수가 뚜벅이 유세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철수가 가면은 김미경 여사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다가와가지고 사진 찍고 환영을 해요. 무관심하는 뭐 진보나 또는 안철수 반대자들은 안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이러고 다니면은 대부분들은 쌩까지만은 그래도 중도층이나 일반 학부형들이나 초, 중, 고 아들, 딸들을 둔 학부형들이나 그리고 뭐 나이 먹은 사람은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일반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들은 와 안철수다 가서 사진 찍자. 또 안철수를 한테 가서 스스로 가고 있어요. 거기가 전부 다 분당갑 유권자들이 아니에요. 분당 얼도 많고 분당 사람들, 성남 사람들, 용인 사람들까지 와요. 그런데 안철수한테 다 달려가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근데 이광재 같은 경우는 선거하는 폼을 보면은 이광재다 가지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광재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녀서 악수하고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변의 민심이 최소한 분당갑 지역구만 보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정치인이고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광재 같은 경우는 어거지로 지금 선전선동에 의해서 장기수를 구사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광재라는 한 개와 안철수라는 부는 둘이 경쟁을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죠. 근데 이게 정권 심판, 응징론으로 들어가니까 그 지역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2 내지 3%, 3 내지 4%가 김준혁이 하고 양문석이 그 건도 있고 또 국힘이 진짜 개헌선을 갖다가 뺏기겠구나. 그런 위기감에서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들이 그래도 저놈이 국힘에 망하는 건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운 인물을 지지할 것이다. 3, 4%가 최대치가.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지금 신성하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희망을 갖고 있고 선거 유형을 보면은 그 지역 민심, 길거리 민심, 밑바닥 민심을 보면은 응징론이 가능하지만은 응징론이 폭풍같이 들어오지만은 안철수에 대한 그 지역 밑바닥 그 지역민들이 안철수를 환영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으로 안철수가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선거 하루 반 남았습니다. 내일 12시까지 그죠? 모두 화이팅 하시고 안철수 지지자들도 끝까지 안철수 지원해 주시고 분당에 아시는 분들 분당갑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면은 안철수 선거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라는 양아치하고 이재명이 선거하는 그 선거 전략을 구상한 겁니다. 전국의 국민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후보한테 지원 운동 전화를 해달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